역주행 조끼가 마모돼서 역주행도 생기고 해서 이런 부분을 한번 해서 측정을 해서 어떤 부분을 진동으로 해서 밝혀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이제 공공시설물인 에스컬레이터의 진동소음 진단을 통해서 설비의 안정도 평가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판단이 되어가지고 설비의 진동 상태 평가를 통해서 실제 예측 보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설비 수리 비용을 절감한다든지 설비 수리 주기를 연장할 수 있게 그런 필요에 의해서 자료를 실제 이제 수행을 하게 됐고요. 이를 통해서 실제 이제 생산성이 확보되고, 즉 이건 생산성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공장에서는 생산성을 확보한다지만은 에스컬레이터 사용자에서는 이용자 편이라든지 안전을 증대시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따라서 수리 비용이 절감되기 때문에 비용을 절감할 수가 있게 되고요. 먼저 이제 설비 진단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소하신 게 실제 이제 저희 업계의 현실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비 진단 기술이라는 첫 번째 이제 설비의 현재 상태량을 파악해서 문제 발생 유무, 종류, 원인, 정도 및 장래 영향을 예지 및 예측하여 필요한 대책을 찾아내는 기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비 상태량이 있게 되는데요. 설비 상태량에는 손상 이상을 볼 수 있는 팩터와 현상 상태량을 볼 수 있는 팩터, 그다음 성능 상태량, 기능 상태량을 볼 수 있는 팩터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진동하고 소음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제 손상이나 이상을 나타내는 팩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동 소음을 이용해서 어떤 식으로 이제 예측 보존을 하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모전 방식과 이제 설비 진단 기술이라고 해서 일본의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고장이 나면 고치는 형태를 벗어난 예방 보전을 1951년 정도부터 시작을 했고요. 실제 이제 어떤 데이터를 근거로 한 예측 보전이라는 것은 1974년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 이게 제가 태어나서 한 얼마 안 돼서 바로 이제 시작한 건데, 우리나라는 실제 이런 일본보다는 실질적으로 많은 기술이 조금 시작 시기가 좀 떨어진다고 볼 수도 있고, 요즘에 많이 이제 보급이 돼서 사용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전 활동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저희 많이 하게 되는 고장 나고 나서 고치게 되는 사후 보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방 보전은 실제 이제 고장난 시간, 그러니까 한 부품에 대해서 고장이 1년 주기로 난다든지 이런 것들을 분석해서 평균 고장 간격, mean time between failure라고 MTBF인데, 이걸 기본으로 해서 보존 시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특징이 과잉 보존을 하게 되거나 정상기계가 잘 돌고 있는데 보존을 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보존 시기까지 생기는 고장, 그다음 특히 돌발 고장의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측하지 못한 고장이 생기기 때문에 예방 보존을 하게 되면 이런 단점이 있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요. 실제 예측 보전은 지금 보시는 이런 베스트 커브를 통해 가지고 상태 기준 보전이라고 해서 실제 이제 설비 진단 기술이나 상태 감시에 그거 해가지고 설비 부품 상태를 미리 정확히 파악해서 실제 언제쯤 고장 날 것인가 그 시기를 예측하여서 수리를 하게 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어떤 진동이라든지 소음의 나타난 패턴을 보고 거기에 따라서 보전을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방 보전과 예측 보전의 비교 부분이 있는데요. 이걸 다 설명을 드리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이걸 한번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읽어보시면 되고, 실제 여기서는 예방 보전보다는 예측 보전이 좀 더 좋다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설비 진단 기술의 효과는 결국 종합적인 효과로 생산성이 향상되고 품질을 향상시킬 수가 있고 비용이 절감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고 납기를 준수할 수가 있고 기본적으로 설비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의식적인 부분도 향상된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제 생산성의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가동률의 향상, 전기 성실의 강도 등을 얻을 수가 있게 되고요. 실제 가동률은 A라고 표현했을 때 U라는 동작 가능 시간과 D라는 동작 불가능 시간이 있게 되고, 실제 그 부분의 동작 가능 시간을 최대한 동작 가능 시간을 얼마나 높이냐를 가지고 가동률이라고 확인을 할 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비 진단 기술에 의해서 전기 손실의 감소, 가동률의 향상 효과, 생산성 향상, 인증 향상의 효과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기업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이제
유용 효과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같이 가동률 향상, 생산성 향상, 공급 향상됨으로써 또 불량품이 감소되기 때문에 영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판단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수리비 삭감이 가능하고, 이건 어떤 의미냐면 수리 전에 수리 여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 시기를 연장을 할 수가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뭐 스타트업 비용, 일반 공장이나 터빈 이런 데서 많이 쓰게 되는데 뭐 이런 비용이 절감이 되고, 실제 이제 수리비 삭감된 예를 보게 되면은 뭐 사이클로 감속기의 경우 예측 보전을 실시한 후에 예방 보전을 했을 때부터 수리비가 2배 정도 연장이 됐고 연간 수천만 원의 수선비가 삭감됐다. 이런 부분들을 알 수가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설비의 돌발 고장이 감소하고 설비의 신뢰성이 향상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저희가 측정하고 분석한 사례를 그냥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진동의 어떤 크기를 평가할 때 이 정도 진동이면은 뭐 수리를 해야 되겠다. 이 정도 진동이면은 뭐 어느 정도 이제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수리 시기를 결정해야 된다. 이런 ISO 표가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그룹 2의 중형 기계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1.4, 2.8, 4.5라는 기준을 가지고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에서 진동 측정한 사례들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는 겁니다. 일단 어떤 역인지는 설명을 했습니다. 먼저 A역 사목인데요. 전동기와 그다음에 감속기 그리고 중간에 브레이크로 구성된 권상기가 되겠습니다. 진동 측정 부위는 전동기 반부하 측, 그다음 전동기 부하 측, 그다음 감속기 입력 측, 그다음 감속기 출력 측이 있습니다. 이게 사용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제 현장에서 측정했을 때는 에스컬레이터 이제 상판을 뜯어내고 측정을 했는데 반부하, 부하, 입력 측, 출력 측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ISO 기준을 가지고 진동감 평가를 했을 때 저는 이제 그러니까 A, B, C 단계가 있는데 C에서 D 단계로 넘어가는 B에서 C 단계로 넘어갈 때를 저는 일단 기준치로 잡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했을 때는 전부 다 A가 나왔고요. 진동 분석을 했을 때는 여기 보시는 것 같이 20Hz가 이제 회전 속도가 되겠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냥 20, 40, 60, 80, 100Hz 그러니까 회전 속도의 배수 성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정렬 불량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대신 총 진동 값이 있기 때문에 총 진동 값이 기준치 이하이지만은 이런 형태로 정렬 불량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디테일하게 이제 분석을 했는데 감속기 출력 측에서 진동을 측정했을 때 여기 보시면은 GF란 말이 있는데 GF는 기어 맞물리 주파수입니다. 그러니까 권상기에 있는 기어가 이상이 있을 때 생기는 주파수라고 보시면 되고, 이상이 있는 게 아니고 맞물리기만 해도 이제 돌아가기만 해도 생기는 건데 거기에 뭐 배수 성분이 발생했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결함이 있냐 없냐를 판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X 성분이 356Hz가 되어 있고 나머지 그 배수 성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어의 정렬 불량 진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게 되면은 앞서 보게 되면은 이 1X 성분 좌우에 사이드밴드라고 해서 이렇게 뚝뚝 뻗어 있는 성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 이 부분 가지고 또 판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X GF 좌측과 우측에 회전 속도 성분으로 20Hz 성분들이 뜨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타임에서 20Hz 주기로 진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것의 원인은 기어의 편심하고 마모에 의해서 이런 성분들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실제 시간 타임에서도 그 영향들을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A역의 사고기 진단 결과는 인원값은 기준치 아니지만 전동기와 기어의 정렬 불량에는 진동이 발생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어 자체의 정렬 불량에는 진동도 발생하고 있었고, 좀 더 디테일한 원인은 기어의 편심 및 마모로 인한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방안은 총진동감 및 기아의 계름 패턴 관리를 통해서 교체 소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방안을 내렸습니다. 다음은 2역 2호기인데요. 이거는 일반적인 권상기랑 좀 다른 형태고, 보시면은 평기어, 헬리컬 기어와 배웰 기어가 조합된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리고 배벨 기압력이 문제가 생기신 그런 형태였던 것 같고요. 사양은 다음 보시면 저쪽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실제 이제 내부 구조도를 보여드리는데요. 이렇게 헬리컬기로 연결되어 있고 입력 측에서는 배벨기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GMF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GMF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기어의 입수를 가지고 기어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회전 속도를 곱하게 되면 GMF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각각의 어떤 기어가 맞물리게 돌아가는 GMF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제 진동 측정했을 때 전부 다 A인데 여기 보시면은 전동기 우하측에 감속기 입력 측이 B등급을 B등급의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보시는 것 같이 여기 1번 채널, 2번 채널, 3번 채널은 진동 채널이고요. 4번 채널은 소음 채널입니다. 근데 실제 이제 진동에서 발생하지만 소음 채널에서 실제 이제 작업자가 기로도 정리가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하게 되었었고요. 여기 339Hz와 372Hz가 주관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디테일하게 분석을 해봤을 때 진동 원인은 기어의 정렬 불량 및 기어의 편심에 맞물린 진동인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즉 여기 보시면 339Hz 우측에 372Hz가 있고 이 간격이 33Hz인데요. 34Hz는 회전 속도도 아니고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었는데 결국 확인해 본 결과 2차측 회전 속도, 그러니까 한 번 감속되고 두 번 감속된 기어 회전 속도에 약 4배에서 성분으로 확인되었고요. 이거는 기어 2에 4개의 맞물리 이상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상 결과 1차측 기어의 정렬 불량 및 맞물림 이상이라는 진동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뭐 다른 이런 부분도 있지만 실제 기어의 4개가 편심에 의해서 맞물림 이상이 발생했고 이런 행태를 해서 이런 진동이 발생할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책 방안은 ISO 10863에 의거해서 총진동각 관리를 통해서 조치주기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고요. 거기에 따라 수리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C역 4호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에스컬레이터에서 이렇게 원기어 타입의 건상기를 쓰는 것은 여기서 처음 봤었는데 이런 형태의 건상기를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진동 측정 포인트는 건상기 반부, 전동기 반부와 전동기 부하, 그 다음에 감속기 출력 측, 그 다음에 감속기 출력 측 반부와 그 다음에 입력 측 반부와 이런 식으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제 진동값은 뭐 A로서 적용했지만 실제 이제 잠재적인 진동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전동기의 유도전동기 회전자봉의 헐거움에 진동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보시면 유도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회전자봉이 로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터가 있는데 이제 로터에 회전자봉이 헐거워지면은 어떤 진동이 발생을 하거든요. 예전에 제가 본 경우에는 한번 이런 것 때문에 뭐 모터가 타기도 하는데 그런 원인이 되는 회전자봉 통과 주파 성분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냐면 1XRBPF라고 하는데 로터 회전자봉의 개수만큼 회전 속도를 곱한대거든요. 곱해가지고 그 배수 성분들을 찾아본 결과 이런 특성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특징이 이 주변 주파수로 사이드밴드로 120Hz 성분들이 나타나는 부분입니다. 이걸 보고 이제 유도 전동기의 회전자봉에 헐거움이 생겼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전 속도 주위에 그 사이드밴드로 이제 극통과 주파수라고 해서 전동기의 동기 속도하고 거기서 회전 속도를 뺀 다음에 극수를 곱하면 극통과 주파수라고 하게 되는데 그런 성분들이 나타나고 있었고 이걸 보고 판단했을 때는 회전자봉의 크랙 또는 엔드링 쇼트가 의심된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진단 결과는 총진동값은 작지만 전동기 회전자봉의 헐거움에 진동이 의심되고 있었고 회전자봉의 크랙 또는 엔드링의 쇼트가 의심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총진동값 및 진동 패턴의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D역 1, 2호기인데요. 보시는 것 같이 일반적으로 요즘 많이 사용되고 있는
수평 타입이라고 표현하는 많이 있는데 이런 형태의 권상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의 구조는 이런 형태가 되어 있고요. 진동 측정했을 때는 아래쪽에 이제 감속기 부분의 진동을 측정을 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GMF 계산은 실제 제가 제조사 스펙 시트를 받아가지고 기어 이슈까지 다 파악을 해서 실제 거기에 따른 GMF 다 계산을 했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총진동 값이 좀 높게 나오고 있었지만은 실제 그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불평형 진동이 발생하는데 플라이휠 자체가 앞에 보신 그림에서 보면 사진에서 보면 상당히 크지 않습니까? 요거 때문에 여기에 불평형으로 인한 영향에서 진동이 좀 발생을 하고 있었고요. 그것에 더해서 감속기 2차 측, 그러니까 정렬 불량의 백래시 진동도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머지 이거는 앞에 설명드린 것 같이 그 1차 GMF와 그 배수 성분들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 주파수로 좌우로 사이드 밴드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모 상태도 확인하고 따라 쪽에 따라서 뭐 교체도 필요하다 그런 부분을 구현을 했습니다. 같은 역의 이제 다른 혹인데요. 마찬가지 총진동 값은 플라이힐 때문에 좀 진동이 높게 나오고 있었고요. 마찬가지입니다. 시저리트 성분, 회전속도 성분이 결국 높게 나타나고 있었고, 진동 분석 한결과 GMF 성분이 배수 성분들이 발생했는데, 이 호기에 비해서 앞에 호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았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확인만 하면 된다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좀 더 파고 들어갔을 때는 2차 측, 그러니까 두 번째 기어와 세 번째 기어, 세 번째 기어와 네 번째 기어가 불리는 각각 기어들이 관련된 GMF 성분들이 배수 성분들이 뜨고 있었기 때문에 정면 불량 진동이라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진단 결과 결국 평진동은 비등급 이상인 것을 확인했고요. 불평형 진동에 의해서 다른 역사에 비해 진동이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정렬 불량 및 백래시한 진동이 있었고, 1호기는 정렬 불량이라는 진동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대책방으로서는 이제 불평형 진동을 줄인 것이 가장 적절한 걸 판단됐으나 작업하기가 좀 난이했기 때문에 일단 계속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기어는 이제 마모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확인해서 교체를 하든지, 그다음에 뭐 진동 상태 감시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거의 다 했는데요. 또 다른 형태의 이제 권상기 타입에 대해서도 지금 측정을 하였습니다. 측정 포인트는 방부와 그다음에 권상기 부와, 전동기 부와 그다음에 감속기 방부와 측이 되겠고요. 이때 측정했을 때 B와 A 등급으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디테일하게 분석을 했을 때는 GMF와 그 배수 성분들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정밀불량 진동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4호기 같은 경우는 총진동 값이 방부와 측 같은 경우는 C 등급 정도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분석을 해본 결과 여기 보시면 주기적으로 이제 진동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 권상기 사연이 없어가지고 제가 이제 일단 판단하기로는 베어링 결함 또는 기어 결함으로 일단 판단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호기 어차피 동일한 스펙이었기 때문에 확인해 보는 결과 GMF 영향 그렇게 크지는 않았었고요. 그래서 진단 결과 총진동 값은 3호기 C등급, 4호기는 B등급이었고 3호기는 1차 축과 2차 축 기어의 정렬 불량 진동이 발생하는 걸 확인하였고요. 4호기는 베어링 결함 또는 기어 결함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3호기는 지속적인 관찰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4호기는 베어링 또는 기어가 교체가 요망이 되었습니다.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이제 이런 에스컬레이터의 진동을, 권상기 진동을 측정해서 분석을 하게 되면 어떤 고장이 발생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되면 미리 생기는 고장들을 예방을 할 수가 있게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건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진동급 초과 호기는 D등급을 인 곳은
D역에 1, 2호기였고 C 등급도 D역에 4호기였습니다. 이건 다른 것 같습니다. 공공을 해가지고. 그다음 이상 진동 소음 발생 호기는 아래와 같이 이제 2호기 같은 경우는 정렬 불량, 그다음 4호기는 전동 기화를 튼다. 그다음에 다른 호기 같은 경우는 정렬 불량 및 백내시, 그다음에 다른 호기는 베어링 결함 또는 기어 결함으로 다양한 결함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방안으로는 제가 제안을 한 것이 이제 이상 진동 및 소음 발생 호기는 현장 확인 및 진동 관리를 통해서 교체 시기를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였고요. 잠재적 진동값은 낮지만 잠재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은 종진동값 관리 및 진동 패턴 확인을 통해서 진동 저항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을 하였습니다. 뒤에 보시면 열화상 카메라가 있는데 이거는 각각에 대해서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서 핸드레일 마모 상태라든지 이런 걸 확인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요. 나머지 절반 온도도 통해서 열화상 부품을 상태 평가할 수 있다는 이런 것들을 샘플로 보여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